루니는 의외로 루니가 엄청 감성적인 감독이 됐어요. 네. 원래 감정적이었는데. 되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기간을 뭐 이겨내고 하면서 네. 연설을 엄청 하고 막 루니가 박수 받고 가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인터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루니가 계속 인터뷰를 해요. 감독을 해보니까 좀 느꼈나 봐요. 박지성이 진짜 좋은 선수다. 그래? 그런 얘기를 했어?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소평가받는 1등은 무조건 박지성이다. 맞아 그랬었어. 내가 뛸 때 그 맨유가 최고였는데 거기서 과소평가받는 선수가 박지성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독이 되니까 저렇게 열심히 뛰고 막 공수 왔다 갔다 필요한 하고. 거죠. 아주 좋은 그 플레이어잖아요. 스쿼드 플레이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박지성 언급을 엄청 해요. 감독 해보니까 진짜 너무 웃기네. 참 감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본머스의 스콧 파커 감독 리버풀전에서 0대9 대패를 당하면서 이 감독이 사실 본머스의 승격을 또 이끌었던 감독인데 네. 4경기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얘기 제가 좀 들어보면 이 감독이 뭐 0대9 패배에 대한 경질이라기보다는 약간 선수의 뭐 영입 이런 관련해서 좀 구단주와 마찰을 빚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계약은 해지가 됐어요? 네, 일단 뭐 그 파커가 지난 주말에 9대0 아주 큰 점수 차이로 이제 패배를 하니까 좀 위험해 보였죠. 사실 9대0까지의 그 스코어가 너무나 크고 너무 대패지. 무기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해 보였는데 결국 경질이 됐고. 그렇습니다. 계약 해지를 했어요, 서로. 근데 최근 리그 3연패 1라운드는 그래도 승리했거든요. 아스톤 빌라에게. 맞아요. 근데 이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동안 무득점입니다. 3경기 동안 무득점이고 반면에 실점은 16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일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너무 강팀들을 초반에 만났으니까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을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 팀을 만나면서 좀 무기력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그래도 뭐 한 골이라도 넣거나 주도하는 흐름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거나 그래서 모르는데 너무 무기력했어요. 뭐 특히 리버풀전은 좀 많이 심하긴 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계약을 해지했는데 클롭 감독이 요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이 이 파커를 경질시킨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단에 좋은 구단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승격한 세 팀들을 보니까 다른 팀들은 돈을 썼는데 본머스는 돈을 안 쓰더라. 이건 구단주 저격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스콧 파커가 경질된 게 조금 이제 안타깝다. 감독에겐 그런 상황들이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영입이 없는데 어떻게 성적을 내냐. 이 얘기를 이제 한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스콧 파커가 결국엔 승격을 시킨 감독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로. 2시즌 만에 본머스를 승격시킨 팀인데 감독인데. 근데 지금 주전급 멤버로 영입을 해준 지금 선수가 3명이에요. 세네시, 네투, 타번이요. 3명의 선수뿐인데 심지어 이적료가 발생한 건 세네시와 타번이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가 진짜 영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입을 아예 안 했는데 레스터 시티 다음으로 가장 돈을 안 쓴 팀이 본머스예요. 그러니까 승격해서 프리미어리그까지 올려놨는데 선수 영입도 안 해주고 어떻게 이 감독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냐. 뭐 이 클럽 감독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솔직히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파커와 이 구단주 그리고 보드진과의 좀 마찰이 있었다. 디 애슬레틱에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파커 감독이 프리시즌에도 인터뷰를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경기에 프리시즌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프리시즌을 치르면서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왔지만 지금 우리의 선수단이 프리미어리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영입이 더 필요하다. 라고 했었는데 계속 영입이 결국에는 잘 안 됐고. 약간 부정적인 멘트를 인터뷰를 했잖아. 그래서 구단주가 직접 그 맥심 데민 구단주가 파커에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좀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뭐 구단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멘트를 더 이상 이제 안 하기를 바랬다.
야, 약간 그때부터 약간 삐걱거리긴 했었네요. 약간의 마찰. 그러니까 파커 감독 입장에서는 아니 스쿼드를 보니까 이게 프리미어리그에 남아 있을 만한 스쿼드가 아닌데 본인이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뛰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 아닌데 이제 승격했는데도 영입이 없으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리버풀 전을 패배하고 했던 인터뷰가 이제 가장 그 계약 해지의 트리거였습니다. 네네네. 어떤 얘기를 했냐? 팬들에게도 미안한데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선수가 너무 부족하다 아직도. 네. 그런 인터뷰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이 최하위로 내려가는 그것을 좀 이어나갈 것 같다. 한동안 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성적이. 솔직하게. 그 구단주의 입단속대로 안 했네. 그러니까 약간 부정 경기치고 답답한 거죠. 뭐 계속 이제 지고 있는데 영입은 없고.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네. 이적 시장은 끝나가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선수들 또한 너무 파커 감독이 좀 패배주의에 찌든 멘트를 계속하니까 라커룸의 분위기도 좀 안 좋아졌다. 예. 이제 뒤에 애슬레틱의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선수단 분위기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 네. 그 본머스가 파커 감독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건 영입을 이제 더 이상 못 해주는데 그래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나가면 그 돈으로 영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파커 감독이 그 자신의 플랜에 없는 선수들을 정말 명확하게 그어서 배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라커룸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지 알겠다. 뭐 훈련도 따로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라커룸의 분위기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파커 감독도 이제 라커룸에서 신뢰를 잃고 이제 보드진과도 마찰도 있고 성적도 마침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을 연속으로 만나면서 왕창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제 승격이 되고 나서부터 감독과 구단주 간의 선수 영입을 둘러서 마찰은 조금씩 있었는데 리버풀도 0대9가 그냥 완전 촉매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안에 내부에서 이제 그 뭐 선수들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그냥 이렇게 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대행 체제로 가는데 이제 새로운 감독 영입 썰이 나오고 있어요. 좀 물망에 오르는 감독들도 있나요? 뭐 션다이치나 크리스 와일더. 네네. 프리미어리그에서 꽤나 괜찮은 모습들도 보여줬던 그런 감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존 테리, 캐릭, 루니, 네네. 이런 사람들도 오르고 있고 와, 올라오고 내가 한창 프리미어리그 봤을 때 뛰던 선수들이네. 그쵸? 진짜로. 이제 감독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비엘사. 리즈를 이끌었던 감독이죠. 리즈에서 이제 경질을 당한 그 비엘사도 노릴 수가 있다. 네네. 여러 가지가 지금 대체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첫 번째 경질은 파커가 됐다. 네, 파커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1호 경질 4경기 만에 리버풀의 0대9로 패하면서 이제 경질이 됐고 그러면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워낙 빠르게 경질이 된 건데 조금 위험한 감독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순위에 있는 감독들이 그 라즈 감독을 빼면 다 위험해요. 네네. 그러니까 라즈 감독은 또 어느 정도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네네. 다만 득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공격수 영입하려고 하고 너무할 있고. 정도로 경기력은 좋고 분명 라즈 감독이 전술을 잘 짜와요. 네네. 그게 이제 경기에서 보여요. 근데 득점을 못 하니까 이거는 사실 뭐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독도 진짜 답답하겠다. 경기 잘 만들어놨는데 판 잘 짜놓고. 그래서 라즈 감독은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라즈 감독은 이제 괜찮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에버튼, 아스톤 빌라, 웨스트햄, 레스터 시티 이 감독들은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이 지금 하위권에 딱 이 명단들을 보면 에버튼, 아스톤 빌라, 웨스트햄, 레스터 시티가 강등권에 있어야 될 팀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에버튼도 그렇고 아스톤 빌라. 진짜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팀들이 강등권에 있으면 안 되는 팀들인데 있으니까 당연히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뭐 레스터 시티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로저스 감독은 영입이 이번 시즌에 없었잖아요. 레스터 시티의 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영입이 없는데 그런 걸 놓고 봐도 경기력과 성적이 너무 안 좋아. 특히 첼시전은 초반에 이르게 퇴장이 그렇죠. 상대팀에서 나왔는데 그 경기가 또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건 뭐냐? 이미 이제 뭐 지금 레스터 시티가 1무 3패 아주 안 좋잖아요, 성적 자체가. 근데 지금 9월 A매치까지 그 전까지 있는 일정이 아주 험난합니다. 맨시티, 브라이튼,
아스톤 빌라, 토트넘.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도 이제 강등권에 있는 팀이긴 하지만 아스톤 빌라를 제외하면 맨시티, 브라이튼, 토트넘은 지금 시즌 초반이 굉장히 좋은 팀들이거든요. 성적이. 저 때 약간 무너지면 경질력이 나오겠네 진짜. 저 때도 이제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다. 그럼 이게 지금 왜 딱 좋은 경질 타이밍이냐면 네네. 9월 A매치가 있잖아요. 2주 동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독들이 경질 될 때 보면 A매치 직전에 있는 경기에서 결과를 보고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 그 직전의 매치에서 지거나 네네. 그러면 바로 자릅니다. 그렇죠. 좀 시간도 있고 선임할 시간도 그러면 있고. 선임하고 2주 동안 이제 다시 정비하고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경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로저스 감독. 로저스 감독은 진짜 그게 중요하겠네. 일정이 너무 빡세가지고. 그렇죠. 일단 일정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로저스 감독이 위험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17위 네,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 네. 그러니까 모예스 감독은 왜 위험하냐? 뭐 일단 성적도 안 좋지만 지금 웨스트햄이 1승 3패예요. 영입은 잘해주잖아 근데 영입을 잘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이렇게 영입해주는데 지금 성적이 뭐야 뭐 이런 거구나. 얼마나 영입했냐? 네. 유럽 전체에서 3위입니다. 돈 많이 썼구나. 맨유와 첼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쓴 팀이 지금 웨스트햄이에요. 네네. 뭐 파케타도 1억 6,300만 파운드. 와 많이 썼네. 2,500억 정도의 금액을 썼는데 엄청난 금액을 썼잖아요. 그리고 사실 파케타, 스카마카, 아구에르드, 코르넷, 뭐 에메르손, 커러 그리고 아레올라, 다운스, 캐러. 그래서 여러 이제 선수들을 영입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 주전급이에요. 파케타, 스카마카, 아구에르드, 코르넷 그리고 에메르손, 그 캐러허 그리고 아레올라 요까지 다 주전급 영입을 해줬어요. 영입을 잘했다. 그리고 그만큼 돈을 많이 썼죠. 근데 주전급을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경질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돈을 썼는데 지금 순위가 17위니까 매우 안 좋고 불만들이 나올 만하죠. 그리고 지금 모예스 감독도 일정이 9월 A매치 전까지 험난해요.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새벽에 토트넘 만나죠. 토트넘 만나고 그 다음이 첼시입니다. 그 다음이 뉴캐슬이에요. 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에버튼인데 에버튼전이 이제 그 램파드 감독과의 경질 승부가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램파드 결과에 감독도 따라서.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거지만 램파드 감독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에버튼 앞두고 토트넘, 첼시, 뉴캐슬을 차례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하다. 그랬는데 위험하죠. 만약에 진짜 에버튼하고 했는데도 거기서 안 되면은 경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야, 돈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줘가지고 선수를 해줬는데 이게 뭐야 이따구야 이러면 바로 그렇죠. 경질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웨스트햄이 모예스 감독이 최근에 그 좋은 성적을 리그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유럽 대항전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좀 믿고 있어요. 그래도 신뢰를 해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제 그 파케타의 영입도 완료를 했죠. 그럼요. 믿는 구단에서 좀 믿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남은 그 9월 A매치 전까지의 일정 동안 잘 못한다. 이러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그 웨스트햄이 바로 위에 있는 아스톤 빌라. 이 아스톤 빌라의 제라드 감독도 성적이 매우 안 좋죠. 네네. 뭐 1승 3무. 1승 3무인데. 1승 3패. 1승 3패죠. 3점이 3패. 1승 3패인데 이 제라드 감독이 어떤 비교를 받냐면 그 전임 감독이었던 딘 스미스 감독의 성적과 비교를 당해요. 어떤 거냐? 최근 제라드가 지난 시즌까지 합해서 프리미어리그 15경기에서 3승을 했습니다. 승률이 너무 안 좋네. 3승 3무 9패예요. 네네. 그리고 그 중에 2승이 그 지난 시즌 강등을 당했던 노리치 시티와 벌리입니다. 약팀한테는 이제 겨우 이긴 거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시즌 2라운드에 에버튼에게 또 이겼고요. 네네. 근데 경질 당하기 직전 그 딘 스미스 감독의 성적이 15경기에서 5승 2무 8패입니다. 오히려 경질 그 스미스 감독이 더 높네. 그렇죠. 최근 성적만 놓고 보면 딘 스미스가 더 좋은데. 네네. 굳이 경질을 했어야 됐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거든요. 야, 여기도 위험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라드 감독도 지금 매우 위험하고. 네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야심차게 영입한 디에고 칼로스도 부상으로 지금 공백이 생겼고. 그치. 이거는 전 감독하고 비교되면서 왜 이럴 거면 왜 자르고 저를 데리고 왔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라드 감독의 그
위치도 매우 흔들리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팀 에버튼 역시 제라드 감독과 좀 많이 비교도 될 테고 됐죠. 램파드 감독인데 지난 시즌부터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 제라드와 이제 지금 15, 16위가 붙어 있잖아요. 저게 진짜 안 좋은 게 램파드도 꾸준하게 성적이 안 좋았죠. 네네. 근데 이제 램파드는 제라드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지난 시즌 또 강등모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 아니 뭐 일단 램파드가 제라드 감독은 뭐 레인저스를 잘 이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준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막 아스톤 빌라가 그걸 또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램파드는 일단은 1부 리그에서 좀 보여준 게 일단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램파드 감독도 뭐 지난 시즌부터 좀 꾸준하게 별로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램파드 감독이 지난 시즌 부임했을 때 어떤 인터뷰를 했냐? 내가 쉬는 동안 그 세리아에 아탈란타를 인상 깊게 보고 그 가스페리니 감독의 3백 네네.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거든요. 엄청. 그래서 그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지난 시즌에 오자마자 공격적인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 안 돼갖고 수비적으로 바꾼 그쵸?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성적도 안 좋고 그런 얘기가 이어지니까 또 이제 강등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승점 그러니까 쌓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자존심을 꺾고 거의 이제 두 줄 수비하면서 결국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램파드 감독의 그 능력에 의문이 좀 생겼다가 이번 시즌도 램파드 감독이 물론 이제 에버튼이 영입이 그렇게 막 잘 된 팀은 아니긴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위까지 떨어진 건 좀 너무하다. 그리고 그렇죠. 램파드 감독이 그 말했던 자신의 축구 스타일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히살리송까지 토트넘으로 히살리송도 가면서 떠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축구가 더 약해졌어. 그러면서 이제 이 램파드 감독도 요 이제 부진한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 감독도 위험한 감독 중 하나다. 아니 저 에버튼, 아스톤 빌라, 램파드, 제라드 옛날에 잉글랜드에서도 대표팀에서도 이 둘을 같이 공존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팀이 쉽지 않았거든. 그렇죠, 뭐 그런 게 왜 이렇게 맨날 붙어 있냐? 떨어져 올라가. 누가 한번 올라가. 비교를 많이 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늘 당하지. 램파드는 이미 첼시 감독을 한번 하다가 경질됐고, 네네네. 제라드는 이제 레인저스를 이끌 때 이 감독 정도면 이 제라드 정도면 이 보여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리버풀의 다음 감독으로 손색이 없다. 네네네. 이미 감독도 잘하잖아. 이랬는데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그러니까 매우 이제 루트가 좋았어요. 레인저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렇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와서 사실은 그 자신의 축구를 뭐 아스톤 빌라를 챔피언스리그에 보내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축구를 보여주기만 하면 클롭 감독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뭐 그럴 때쯤에 한번 좀 해보면 하지. 그러니까 딱 교체하기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스텝업을 하면서 리버풀로 돌아가는. 그 제라드의 상징.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리버풀의 전설의 리버풀의 상징. 기환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지금 루트였는데. 네네. 지금 아스톤 빌라에서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다. 물론 초반입니다. 물론 이제 뭐 4경기 치는 상황에서 일단 파커 감독이 빠르게 경질이 된 건 맞는데 일단 위기의 감독들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왜 예전에 축구 보면서 우리 스타 플레이어들 그 보면서 저희가 희열을 느끼기도 했잖아요. 뭐 제라드의 중거리 슛 같은 거 보면서 막 이런 좀 감독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솔직히 있어.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 감독들이 특히나 뭐 제라드가 리버풀에서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진짜 멋있을 것 같아. 그럼 진짜 멋있잖아요. 그 램파드가 첼시 감독할 때도 처음에 그거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다들 램파드가 이제 첼시에 와서 흐름이 나쁘지 않은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 기간 때 이거 너무 좋은 그림이다. 그렇죠. 였었죠. 그 푸른 심장 딱 하면서 이제 좀 잘 끌길 바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맨유 팬들은 기대하는 게 또 루니나 캐릭. 그렇지. 캐릭이 또 임시 감독할 때는 그 맨유가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랑닉 감독 오기 전에. 캐릭도 좀 기대를 하시고. 그렇죠. 또 루니도 이제 올라오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게 옛날에 이 선수들 보면서 프리미어리그 한창 막 그럴 때 아닙니까? 루니 뭐.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벌써 이런 감독들 물망에 오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좀 빠르네요. 루니는 의외로 루니가 엄청 감성적인 감독이 됐어요. 원래 감정적이었는데. 되게 그 지난 시즌에 그 더비 카운티가 재정 문제도 있고 하면서
이제 팬들이 시위를 엄청 했었거든요. 성적도 안 좋고 승점도 깎였어요. 그래서 그 루니 감독이 직접 그 항의하는 팬들한테 가서 경기장 밖에서 막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기간을 뭐 이겨내고 하면서 네. 연설을 엄청 하고 막 루니가 박수 받고 가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인터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루니가 계속 인터뷰를 해요. 감독을 해보니까 좀 느꼈나 봐요. 박지성이 진짜 좋은 선수다. 그래? 그런 얘기를 했어?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소평가받는 1등은 무조건 박지성이다. 맞아 그랬었어. 내가 뛸 때 그 맨유가 최고였는데 거기서 과소평가받는 선수가 박지성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독이 되니까 저렇게 열심히 뛰고 막 공수 왔다 갔다 필요한 하고. 거죠. 아주 좋은 그 플레이어잖아요. 스쿼드 플레이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박지성 언급을 엄청 해요. 감독 해보니까 진짜 너무 웃기네. 근데 그 박지성 선수가 선수 시절에 루니랑 그렇게는 친한 것 같진 않았거든요. 테베즈 에브라랑 친했지? 그치, 에브라랑 엄청 친했지. 그리고 루니가 그 선수 시절에 막 클럽 다니고 막 이래갖고 그렇게 안 친한 걸로 이제 아는데 이제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루니다. 감독을 해보고. 그치, 감독 해보면은 느껴지잖아. 이 선수 한 명만 그때 이런 유형 한 명만 있었어도 진짜 팀이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지성 선수인 거지. 그렇죠. 밀리님 감사합니다. 밀리 땡큐. 네네. 아무튼 루니 누구랑 친했지? 루니 선수 때 누구 친한 사람이 있었나? 약간 은근히 또 뭐 두루두루 친해. 두루두루 친했나? 네. 루니야 뭐. 지금 성깔이 있잖아. 월드컵에서 호날두 싸대기 때리고. 그 막상 그렇게 보면 루니랑 박지성이랑 이렇게 연계가 골 넣은 장면 별로 없었지. 오히려 기억 안 나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있었나? 네, 아무튼 위기의 감독들 파커 감독 경질과 함께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